부하의 실제와 현실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아리를 부화시키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고, 지난 시간에는 파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파각 다음에 육추가 됩니다. 육추라는 것은 기를 육자, 병아리 추자, 병아리를 기르는 것, 새끼를 기르는 것을 육추라고 합니다. 그 육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부화기입니다. 부화기를 열어보면은 지금 부화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새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알껍질을 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알껍질을 제거하고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3일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마리는 아직 털이 마르지 않았고, 이 한 마리는 털이 좀 말랐습니다. 그래서 얘는 좀 먼저 나왔고,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파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파각이라는 것은 이 계란 껍질을 깨뜨리는 것을 파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인공 파각, 그러니까 사람이 파각을 해줘야 하느냐 안 해줘야 되느냐 하는 얘기인데, 저는 단연코 인공 파각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도 말로는 하지 마라 해놓고 얼마나 궁금합니까? 이게 파각이 됐는데 먼저 깨뜨린 이 알에서 이 알이 나오지 않고 한참 동안 있다고 하면은 궁금하고 조바심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도와주고 싶고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손으로 이것을 깨주고 그러다 보면은 실패가 많습니다. 저도 여러 번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할 수 없어 가지고 하다가 한 90% 이상은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조바심을 갖지 말고 기다려주는 것, 그 다음에 기다리는데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이 내부 습도를 80% 이상 올려주는 것, 잘 올려주면은 스스로 잘 깨고 나옵니다. 파각을 하고 안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이 병아리가 이 알 속에서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다. 그래서 성장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못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나올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세 마리 중에서 이 백봉 오골개인데요, 한 마리가 지금 다 털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주제인 육추를 위해서 육추기로 옮기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화기 뚜껑을 닫아두고요, 이 병아리를 들고 가겠습니다. 그래? 네. 지금 이것이 육축입니다. 육축기를 별도 아주 거창하게 만들 수도 있고, 저는 이 리빙 박스, 그러니까 마트에서 파는 리빙 박스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또 가정에서는 뭐 사과 박스나 아니면 귤 박스 같은 종이 박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면 되겠고요. 저는 이 리빙 박스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 등이 있습니다. 등. 먼저 이 등이 중요합니다. 이제 온도를 유지해 줘야 되니까 이 등이 중요한데, 이 등을 요즘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백열등을 요즘 안 쓰지 않습니까? 요즘 LED 등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백열등이나 열등을 사야 됩니다. 이 열등도 60W, 100W, 200W, 250W, 300W짜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사야 되느냐? 저는 이게 20W짜리입니다. 이게 낮은 것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높은 것을 쓰면은 이게 열이 많이 나가지고
넓은 공간을 잘 데울 수는 있지만은 사람도 이거 잡으면은 잘못하면은 화상을 입는데 이 병아리들이 여기가 가까이 와서 보시면은 등 옆에 이렇게 병아리들이 모여듭니다. 모여들 때 이 등이 뜨거우면은 이게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또 이 등의 열로 인해서 이 박스라든가 육축이 또는 이 바닥에 불이 나거나 또는 녹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의 그 와트 수는 낮은 거 20와트 이하로 이렇게 여러 개를 필요하면 여러 개를 달아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의 문제입니다. 이 바닥. 지금 바닥에 저는 이제 수건을 깔아놨는데 왜 수건을 깔아놨느냐면은 통상 신문지 같은 것으로 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병아리가 어렸을 때 막 나오면은 이게 서지도 못하고 기어다닙니다. 그러면서 다녀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신문지로 놨다 하면은 다리가 힘이 없어서 걷지를 못하는데 삐적삐적 이렇게 기어가다 보면 다리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이게 좌우로 이렇게 두 다리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좌우로 벌어집니다. 이게 벌어지면은 이 쩍벌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리가 벌어져 가지고 이게 서지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 바닥이 이런 마찰이 있는 이런 수건이라든가 이런 천으로 이렇게 해준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러면 이제 바닥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먹이입니다. 먹이는 저는 여기 먹이통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원래 먹이통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먹이통을 이렇게 주고 먹이통이 없으면은 적당한 곳에 이렇게 담아서 주면 됩니다. 다음은 물통입니다. 물통은 이렇게 이제 판매하는 물통이 있습니다. 여기다 담아놓고 여기서 물을 병아리가 먹으면은 이 안에서 물이 나와서 여기에 항상 물이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아리가 먹게 되는데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뭐 이런 화분 받침이라든가 또는 이런 접시 이런 것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분 받침 같은 데다가 또는 접시 같은 데다가 이렇게 물을 따르고 이대로 놔두면 병아리가 이 안에 들어가고 빠집니다. 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빠져가지고 다 몸을 적게 되겠죠. 그러면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운데다 이렇게 해둡니다. 그러면은 병아리가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겉에서만 이 물을 쪼아먹게 됩니다. 그러면은 병아리가 이 물에 빠지지도 않고 몸이 물에 젖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먹이 주는 시기인데 먹이를 언제 줘야 되느냐 하는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 병아리가 태어나면은 2일 정도 늦으면 3일 정도까지는 자체 이 난황이라고 뱃속에 먹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일간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병아리가 뭐 안 먹고 있으면은 답답하지 않습니까? 좀 조바심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뭔가 줘야 되는데 먹지는 않고 그래서 언제부터 먹이를 줘야 되느냐, 무엇을 줘야 되느냐 하는 그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계란 노른자를 삶아가지고 그것을 가루내서 주면은 제일 좋습니다. 근데 한두 마리 집에서 여한용으로 그릴 때는 가능하지만은 많이 그릴 때는 불가능하겠죠. 자, 아까 그 의문사항에 대해서 그럼 어미닭이 이 자기 병아리를 어떻게 기르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면 됩니다. 즉 어미닭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미닭은 병아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 먹이를 봐서 자기가 물었다 놨다 찍어가지고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구구구구구 하면서 병아리를 부릅니다. 그러면은 병아리는 이제 큰 것은 자기가 먹고 이 작은 것 병아리가 삼킬 수 있는 것의 크기는 불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면 병아리는
어미닭이 이게 뱉어주는 거, 이것을 저희가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병아리가 안 먹는다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해주고 이거 몇 번 이렇게 두들겨주면은 병아리가 와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본능적으로 다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바심이 났을 때 이렇게 하고 조바심이 나지 않는 경우라 하면은 좀 참고 그냥 여기다 이렇게 넣어두면은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다 찾아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해서 또 물 마시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자기가 알아서 먹고 자기가 알아서 마시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육추가 되지 않습니까? 육추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안에 온도가 문제입니다. 이제 온도는 어미 닭의 온도가 이제 한 41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화기 안의 온도는 37도에서 38도 이 사이로 통상 맞춥니다. 그러니까 병아리가 막 태어나면 한 37도 정도 맞추고 이게 자동 온도 센서가 있어가지고 조정이 된다고 하면은 하루에 1도 정도씩 낮춰갑니다. 그러면서 점차 이 상온, 바깥 공기하고 온도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깥 온도가 한 20도 된다고 하면은 한 보름 정도 지나면은 대략 맞춰지겠죠. 그런데 요즘같이 날씨가 추울 때는 이제 보름 가지고는 안 되고 한 달 이상을 이렇게 실내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온도 센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해놓고 뚜껑을 신문지 같은 것으로 이렇게 덮어 놓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내다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온도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온도가 높다고 하면은 불을 좀 꺼주면 되고 온도가 낮다고 하면은 등 하나를 더 켜주면 되고 그렇습니다. 특히 햇빛이 들 때, 햇빛이 비칠 때는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덥지 않도록 또 이것도 열어주기도 하고 불도 꺼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병아리가 짹짹거리는 수가 있습니다. 병아리가 짹짹거리는데 어찌할까요? 무슨 병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짹짹거리는 원인은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첫째가 추울 때 그렇습니다. 추울 때. 더우면은 짹짹거리도 못하고 그냥 퍼져버립니다. 어린 아이들이 열이 많이 나면 퍼져버리듯이. 그러니까 추울 때 짹짹거리고 그 다음에 먹이가 부족할 때, 배가 고플 때 짹짹거리고 또 물이 없을 때, 물을 마실 때 짹짹거리고 또 언제 하느냐? 혼자 있을 때, 여럿이 같이 있으면 짹짹거리지 않습니다. 근데 혼자 있으면은 짹짹거립니다. 그러면 짹짹거리는 원인이 뭔가 이렇게 봐가지고 그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한두 가지 이유가 되겠죠. 그것을 해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추우면 좀 따뜻하게 해주고 먹이가 없으면 먹이를 주고 물이 없으면 물을 주고 또 여럿이 같이 있을 때는 이제 짹짹거리지 않으니까 별도로 한 마리씩 이렇게 외부에다 놔두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자, 육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육추란 것은 뭐냐? 닭의 성장 과정을 보면은 병아리 과정이 있습니다. 이 육추하는 과정, 그러니까 아직 젖을 떼지 않는 과정이죠. 어미닭이 길렀다고 하면은 어미닭으로부터 어미닭의 보호를 받는 시기, 이것이 육추기간입니다. 그때까지를 병아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미닭이 언제 새끼를 멀리 하느냐? 한 달이나 두 달 지나면은 뗍니다. 어미가 스스로 멀리 합니다. 그래서 정을 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젖을 떼는 시기, 그러니까 어미닭으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알을 낳기 전까지를 아성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아리 아성조. 그 다음에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는 시기를 성조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병아리 시기가 곧 육축기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략 한 달 정도씩 이렇게 이런 육축기에서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한 달 이상이 되겠죠. 겨울 같은 때는. 여름 같으면은 금방 날씨가, 외부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육축기에 오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아리가 아성조가 되기 전까지 육축에서 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병아리의 이 성장 과정에 있어서 육추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시리즈로서 새로운 것을 많이 올리는데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은 새로운 것이 여러분 계좌에 구자에 바로 전달이 됩니다. 이메일이라든가 문자가 여러분 난에 거기에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더라도 제 이런 방송 내용이 여러분의 자리로 계속 들어가니까 구독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